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 현지도 사고 일주일째를 맞았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엿새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중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 대한 신원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수색과 구조 상황을 살펴보죠. 한수아 기자, 실종자 수색 상황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반쯤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침몰한 선박이 외부, 왼쪽 선미 쪽에서 발견됐는데요. 헝가리 측 잠수요원이 수중 작전 중에 시신을 발견했고 한국 잠수팀이 들어가 수습했습니다.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102km 떨어진 호르떠 지역에서 남성 시신 한 구도 발견됐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침몰 사고 실종자인 60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로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8명이 됐는데요. 실종자 시신이 사고 지점 100km 밖 하류에서 발견돼 유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발견에는 수중 수색이 굉장히 주요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선박 침몰 지점에서 잠수가 재개됐었는데요. 오늘도 잠수를 계속할지는 현지 시간 오전 8시쯤 헝가리와 우리 대응팀이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수중 수색 여건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유속은 느려졌지만 아직 수심이 평소보다 깊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선체에 진입하겠다는 우리 대응팀과 달리 헝가리 측은 선체 내부 수색은 엄격히 금한다는 입장이고요. 빠르면 내일 인양을 시작해 일요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추가로 수습된 시신을 포함해서 인명피해 상황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수습된 시신이 한국인 여성 탑승객이 맞다면은 이번 사고로 우리 국민 9명이 목숨을 잃었고 헝가리인 2명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19명이 실종 상태인 겁니다. 우정열 차장 일단 수중 수색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갖게 하는군요.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에 이제 유람선 침몰한 선비 부근에서 헝가리인 잠수부가 한국인 여성 탑승객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을 했고 실제로 우리 구조대가 들어가서 이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오전에 102km 하류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신임이 한국인 남성 유람선 탑승객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이 새로 발견된 이 여성 시신까지 만약에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되면 사망자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실종자는 19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찾아내는 실종자는 17명인데요. 지금 헝가리는 지금 막 아침이 돼서 간밤에 이제 수중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실종자를 찾았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날이 밝으면 오늘도 수중 수색, 수상 수색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실종자 수색 작업에 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단 먼저 발견된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 102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색 범위가 50km 정도라고 하는데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102km 지점에서 헤르타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강가에서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아마 수상 수색은 50km 반경 내 하류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7일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속이 그렇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102km대 그 반경에서 사체가 발견됐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그 유해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뉴브강 하류에 약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언게이트 이 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유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댐 주변, 댐만 넘지 않는다면 댐 주변에서도 유해를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수중 수색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시신 2구를 수습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 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부분은요. 헝가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합동신속 대응팀은 선 내에 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작전 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고 우리 요원들의 안전이 확보되며 선체 내부를 일부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서 온 작전 요원들의 능력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서 선내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작전할 수 있도록 헝가리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역시나 그 침몰한 유람선 주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선 내에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수중수색은 시작이 됐고 이제 선체 부근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선체 내부 수색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30일하고 31일 날 헝가리 잠수부들이 이미 투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유사시에 잠수부들을 구조를 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케이블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사고 지점 자체가 소용돌이가 세고 수심도 아직까지 7, 8m 정도 되는 데다가 시계 자체가 상당히 탁해서 자칫하면은 투입했던 잠수부마저 위험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헝가리 정부에서는 이걸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지금 선체 내부 수색에 대해서 회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잠수부를 투입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때는 그냥 선체를 인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시신의 시신의 유실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밝아지면은 헝가리 정부 역시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판단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헝가리 정부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안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간 군인이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어차피 그 헝가리 당국에 있기 때문에 추가의 어떤 인명적인 손실이라든가 다치는 거에 대한 부분에는 걱정이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최소한 거기에 대응팀이 갔는데 최소한의 어떤 그 시신 유실 없이 구해낼 수 있게 또 방식도 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몸에다 로프를 묶고 들어가는 조금 위험한 방식의 것도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또를 참사 때. 근데 헝가리 같은 데는 전혀 그렇게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헝가리 당국의 인식과 우리 쪽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한 지금 현지 당국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요. 사고 원인의 단초가 될 만한 크루즈 선장 측의 증언을 확보를 했어요. 네, 부다페스트 현지에 특파된 채널A 취재진이 이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오를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 선장의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한 건데요. 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원래 예정된 출발 시각은 사고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오후 8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크루즈선이 출발한 시각을 확인해 보니까 예상 시각보다 1시간 늦은 밤 9시에 출발했단 말이죠. 예. 원래 이 크루즈선은 부다페스트를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기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승객들이 늦게 도착해서 1시간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바이킹 시기노를 몰았던 60대 우크라이나인 선장도 법원에서 다음 항구 도착 시간에 맞추려고 좀 허겁지겁 서둘렀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 헝가리 현지 법원 관계자 진술을 채널A에서 단독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고 시점이 이 바이킹 시기노가 출발한 지 한 15분 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침몰한 유람선은 1시간 정도 다뉴브강 야경 관람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크루즈선, 대형 크루즈선이 만약에 제때 출발했다면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도착 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번 같은 참사는 피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루즈선에 타야 하는 승객의 승선이 늦어져서 계획보다 1시간이나 늦게 바이킹 시기노가 출발을 했고 그래서 서둘렀고 그래서 이제 허블레아니오와 동선이 겹치면서 결국에는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크루즈선 측의 책임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의 100%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해 유람선이 이제 정박을 하기 위해서 강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따르던 바이킹 크루즈가 갑자기 한시 방향으로 틀면서 뒤에 와서 꽝 봤거든요. 저런 바이킹 크루즈에는 자동 식별 장치라는 게 있어서 주위에 있는 배들의 동태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각도를 좀 더 이렇게 뭐 나중에 틀거나 아니 좀 더 크게 틀거나
있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주위 선박들에 의하면 교신한 내용도 없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한시 방향으로 가다가 한시 방향으로 틀면서 뒤에 와서 꽝 박았으니까는 이거는 사실 거의가 전적으로 바이킹 크루즈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저 바이킹 크루즈 선박이 스위스 선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사가 스위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불법 행위 자체도 외국에서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영업소가 없으면은 이거 지금 그 피해 분담 그 피해 비율이라든지 그 분담 비율 그 정확한 그 구상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상당히 복잡해지는군요. 당초에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베테랑 선장이었기 때문에 전혀 잘못한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바이킹 시기노 선장의 이 법적 대리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44년이나 운항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다. 그리고 다뉴브강만 이렇게 계속 운행해 왔고 큰 배만 몰아왔다. 사고 한 번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인 선장의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헝가리 법원에 출두했던 이 선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바이킹 시기노를 뭔지 2달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헝가리 법원 관계자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배 자체가 만들어진 지 2달밖에 안 되는 새 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의 설비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조작이나 운항과 관련해서 이 선장이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우크라이나인 선장과 헝가리인 동료들 사이에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헝가리어를 모르는 이 우크라이나 선장은 직원들과 기본적으로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배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가는 좁은 수로를 비가 오는 날씨에 익숙하지도 않은 배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동료들과 함께 배를 몰아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뭐 사고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헝가리 현지의 분위기도 살펴보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인들이요, 머리기트 다리에 모여서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네, 저렇게 저 자리에서 20분을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오늘은 추가로 좀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